자, 오늘은 초기 소화 설비의 종류인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을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하고요. 건물 밖에 설치하는 것을 옥외 소화전 설비라고 합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구성품으로는 우선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사용하는 소화 용수를 담아두는 수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원에 담겨져 있는 옥내 소화전 소화 약재인 물을 소화전 방수구까지 이송하는 데 필요한 가압송수 장치가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압된 소화 용수가 배관을 이용을 해서 소화전 함까지 소화 용수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가압송수 장치로 사용을 하는 펌프가 있는데, 펌프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 또는 정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5가지 주요 구성품을 개통도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가 앞에 있고요. 아래쪽에 수원에 해당하는 수조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 함이 연결이 돼서 실제로 소화전 함 안에는 호스와 노즐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첫 번째 해당하는 이 수원의 양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 수원의 양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에서 사용하는 이 수원의 양은 우선 소화전의 방수구에서 소화전 방수구의 규정 방수량과 그 다음에 규정 시간 곱하기 기준 개수,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원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원의 양의 단위는 우리가 미터 상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규정 방수량은 0.13 미터 상승 퍼 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 시간은 20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준 개수는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압송수 장치에 해당하는 펌프가 있는데요. 펌프의 경우에는 방수구에서 규정 방수량이 정상적으로 방수될 수 있도록 토출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펌프의 토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 방수량 곱하기 기준 개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양과 토출량의 차이는 규정 시간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방수구에서 규정 토출량, 방수구에서 방수되는 규정 방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를 위해서 토출량이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토출량과 그 다음에 토출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방수구에서 토출압이 0.17 메가파스칼에서 0.7 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방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0.17메가파스칼은 하한선이고요. 0.7메가파스칼은 상한선입니다. 자,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두는 이유는 사람이 직접 조작을 해서 방수를 함으로써 소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방수 압력이 너무 크게 되면 소화 작업하는 인원의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의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상한선의 압력을 정해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 수원의 양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 방수량 더하기 규정 시간 더하기 기준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 펌프를 이용을 하는 설비로서 이 펌프의 경우에는 전기를 투입을 해서 이용을 하는 전동기 펌프를 이용을 합니다. 전동기 펌프의 경우에는 전기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혹시 화재 시에 정전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 펌프를 이용을 해서 소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해당하는 메인 주수원에 해당하는 양의 주수원의 양의 3분의 1만큼 옥상 수원에다가 저장을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수원의 3분의 1만큼 양을 옥상 수원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 옥상 수원의 낙차압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소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펌프로부터 방수구까지 물이 배관을 타고 소화용수가 이송을 할 때 어떠한 장비들이 설치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수조에 설치되어 있는 흡입측 배관 첫 번째에 설치되는 것은 푸드밸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푸드밸브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드밸브의 기능으로는 첫 번째 체크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여과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체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배관에 한번 물이 흡입이 되면 반대 방향으로 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바로 체크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과 기능은 말 그대로 필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수원에 담아져 있는 이 이물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배관을 타고 방수구까지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과 기능을 가진 푸드밸브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흡입측 배관에 설치를 하는 것은 개폐밸브입니다. 개폐밸브는 단순히 배관에 물이 흡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개방시켜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스트레이너의 기능은 앞서 푸드밸브에서 가지고 있는 여과 기능을 한 번 더 촘촘한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트레이너가 바로 게이트 밸브 후단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펌프 전단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하는 장치가 설치가 됩니다. 자, 플렉시블 조인트는 펌프가 정지해 있다가 순간 기동할 때 펌프가 진동이 발생이 되는데 진동을 배관 내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플렉시블 조인트입니다. 플렉시블 조인트의 경우에는 펌프 젖단과 후단에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펌프 흡입축에는 압력을 측정을 하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원으로부터 펌프까지 물이 흡입이 될 때 그때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펌프 이후에 토출축의 배관에는 첫 번째 플렉시블 조인트를 마찬가지 설치를 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배관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관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합니다.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 흡입축의 배관에 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올림 장치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또한 펌프의 성능을 측정을 하기 위한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를 합니다. 자, 이로써 수조로부터 방수구까지, 옥내수화전 방수구까지의 배관 내에 들어가는 장치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